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보통 귀신에 쓰이거나 집안에 애군이 꼈을 때 무당을 찾고는 합니다. 혹은 자신의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도 무당을 찾는 일은 이미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소위 귀신을 모시는 신을 받은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지만 만약 이들이 죽었을 때는 어떨까? 라는 막연한 궁금증이 듭니다. 오늘 전설의 교양 시간에는 무당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무당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보통 무당이라고 하면 대대로 신을 받들고 이 신은 대를 이어 내려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당이 죽으면 그 자식이나 그 밑에 있는 자손까지 그 신을 이어서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무병을 알아야 하죠. 하지만 만약 신을 모시는 무당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어떤 귀신이 될까요? 무당 귀신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무당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표독스럽고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종류가 있고, 죽어서도 죽은 영혼들을 달래는 무당귀도 있습니다. 죽어서도 사람을 해치는 무당귀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그 존재가 전해져 왔습니다. 옛날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자주 출몰했고 사람을 죽이는 무당 귀신의 일화가 가장 유명하죠. 이 무당귀는 전형적인 무당처럼 생겼고 한 손에는 부채, 한 손에는 방울을 들고 갓을 쓰고 있습니다. 옷 또한 알록달록한 무당의 옷을 입고 있으며 성격이 매우 표독스럽고 말을 할 때 톡톡 쏘아 붙이는 게 특징이죠. 살아생전에 자신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을 찾아가 그의 자식을 죽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그와 관련된 설화 보시고 오겠습니다. 밀양 손병사의 어머니가 시집을 갈 때 남원읍에 도착하자마자 기생을 데리고 하루해가 저물도록 놀다 보니 100냥의 돈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돈이 없었고 시아버지에게 기별을 해 돈을 지불했다. 집으로 돌아와 회례를 사흘 동안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뒤쪽에 조그마한 움막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저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종은 여막 모시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그 여막을 뜯으라고 명령했고 종이 나서지 못하자 직접 그 여막을 뜯어버리고 양반이 어찌 무당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겠냐며 불을 질러버린다. 몇 년 후 아들을 낳아 알콩달콩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방울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당 귀신이 나타나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자식을 잡아간다고 윽박질렀고 그 며느리는 그렇게 하라고 대답해버린다. 그러자 며칠 뒤 그 아들이 죽었다. 그 뒤 아들을 또 낳자 다시 그 무당 귀신이 나타나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아들을 잡아간다고 하자 또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고 둘째 아들도 죽어버린다. 그런 다음 귀신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항복을 하면서 말하길 그들의 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는 이 다음에 태어날 아들은 자신이 복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며느리는 그 귀신에게 밥 한 상을 차려줬고 잘 먹고 간다면서 유유히 떠나게 된다. 3년상처럼 집 근처에 초가를 지어놓고 제사를 치르는 곳을 여막이라고 합니다. 어찌 무당을 섬길 수 있냐며 여막을 불태웠고 그 이후 무당 귀신이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무당귀가 아들 둘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결국 며느리에게 이기지 못했다는 설화입니다. 무당귀 목격담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아주 섬찟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무당귀가 나타나면 항상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무당귀 목격담에 따르면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한 학생이 이사를 온 후 밤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못 잡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귀신이 방 안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가위에 눌리면서 귀신의 형체를 봤더니 영락없는 무당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귀신은 배 위에 올라가 굿을 시작했고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한동안 봐야 했죠. 다음 날이 되자 몸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내 못 버티고 이 집에서 도망 나왔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가 원래 무당집이었는데 무당이 죽고 나서 주인이 원룸으로 바꾼 집이었죠. 이처럼 무당귀의 경우 사람을 조지겠다고 마음먹으면 진짜 끔찍할 정도로 잔인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와는 완전히 다른 목격담도 있죠.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길가에 귀신이 너무나도 많더랍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귀신이 많냐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일제히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끝을 보니 무당으로 보이는 귀신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자신이 모시던 신으로 보이는 귀신도 함께 서 있더랍니다. 이 무당귀는 아직 구천을 떠돌고 있는 영혼들을 달래 하나씩 저승으로 보내주고 있었는데
살아생전 자신이 했던 것처럼 불쌍한 영혼들을 달랬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무섭다면 한없이 무서운 게 무당기라고 하고 귀신 중에서도 급이 상당히 높다고 전해져 옵니다. 생전에 귀신을 보고 그들을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겠죠. 하지만 만약 밤에 자고 있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진짜 무당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만약 찾아간 무당이 무당기보다 약할 경우에는 전혀 방도가 없다고 하죠. 결국 신력의 차이인데 죽어서도 그런 게 이어진다고 하니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